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수동입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 주제는 주민 참여의 진화, 주민이 주인이 되다, 지방을 움직이는 힘, 주민자치회입니다. 정답은 바로 우리 주민입니다. 쓰레기, 주차, 노후시설, 청소년 쉼터. 우리 동네의 문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주민이 모이면 답이 보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 마을의 주인이 되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는 주민참여회장입니다. 문제를 찾고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세워 직접 실행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변화, 살기 좋은 마을이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만드는 우리 마을의 미래, 함께 만들어갑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2023년부터 매년 지방행정 트렌드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 트렌드로 주민자치회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주민자치회에 주목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에 시범 실시되었는데 그동안 본격적인 실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히 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왜 새로운가, 이것보다는 지금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우리가 왜 주민자치회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그 새로운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그런 변화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고, 또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어떠한 노력들을 보여왔는지, 또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바로 우리 지역의 그 주민자치를 출발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담론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바로 새로운 주민자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주민자치회가 행정기관의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나 자문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바로 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고 또 스스로 해결하며 또 그 과정을 지역사회와 또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는 그 주민자치의 실천의 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주체로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주민자치의 활성화나 양적 확대를 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실질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이름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과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한된 수준의 자치권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그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주민 참여라든가 자율성, 또 책임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이 우리 지역의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서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그런 역량과 의식을 갖추는 것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과 중심에는 바로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지방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의 세월 동안 지역 현장에서 묵묵하게 지역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일상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그런 특별한 사례라든가 먼 미래의 이상은 아닙니다. 올해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의 실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민자치회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 예산제, 공청회와 설명회,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와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참여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 관심과 그런 영향력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지방행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한 채 정책 결정이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그 부작용은 단순히 행정의 실패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반에 그런 신뢰라든가 공동체 기반 또 정책 효율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행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을 때 초래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은 행정의 비효율성이나 정책 실패에 국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자치의 그 진정한 주체로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를 형식이 아닌 현장의 힘으로 그리고 제도에서 실천으로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자 주민자치 활동의 일종의 진화된 결과로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어떻게 응답해 왔을까요? 지난 세월 중앙정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또 점진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현장 중심적이고 또 실험적인 대응을 전국 곳곳에서 이어왔습니다. 일부 선도 지자체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자치회와 함께 해결하는 그런 협치 기반을 구축하였고 또 주민자치를 새로운 행정 방식으로 재정립하려는 모습들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자치회를 지방행정의 그 파트너로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그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가 지방에서 만들어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지원센터 설치, 주민자치 교육 확대, 자치계획 수립, 우수 사례 공유 등 지방 차원에서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운영과 함께 실행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 재생, 환경 개선, 또 교육 연계, 세대 통합, 지역 거버넌스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자치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사례들은 하나의 사업 추진을 넘어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자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자 지속 가능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뿌리내린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인 완비 이전에 주민 스스로 지방을 살리고자 하는 실천적인 행동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혁신의 플랫폼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채워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주민자치회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자치회를 지방행정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인정을 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의 법제화와 제도화는 그동안 시범사업과 같은 불안정한 사업이 아니라 향후 지방행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체로서 지방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장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인 미비와 또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졌음에도 전국 각지의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활동과 성과들을 기반으로 지역의 변화와 또 사회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참여와 활동이 확대되고 또 다양화되고 또 성과들이 가시화되면서 진정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총회, 마을계획, 생활의제 발굴, 공공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활동들이 확산될 것입니다. 과거 단순한 그런 자문기구, 협의기구였던 주민자치회는 이제는 마을과 지역의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진화될 것입니다. 청년, 여성, 노인, 다문화 주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론의 장이 되고 또 지역 갈등을 조정을 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수기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를 이끄는 핵심 주체이자 지방을 움직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즉,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가 되어서 자발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일상생활에서 정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주민자치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 주민, 사회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요 과제로는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 확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표는 제도적 불확실성 및 법적 미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과제로는 맞춤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주민자치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운영 모델에 대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조례와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요 과제는 주민자치회와 지방행정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작동되는 것은 바로 지역 현장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지방행정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식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지방 공무원의 그런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 기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과 내부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과제는 주민자치 운영 기반 안정화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을 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분이라든가 지원을 확대하고 또 주민자치의 전담 인력과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자치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에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또 이와 함께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생활 속의 참여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 활동에 대한 그런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또 주민자치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소통 채널을 마련해서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기적으로는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슈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민의 일상 속에 주민자치가 녹아들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주민자치에는 주민자치를 제도에서 생활로 그리고 또 참여에서 실천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문제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또 평가하는 실질적인 공공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계획 수립권, 생활의제 집행권, 예산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또 마을 자산에 대한 관리와 운영권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과제는 주민자치의 운영 모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의 주민자치회들이 자율적인 운영 모델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각 운영 모델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컨설팅, 재정 등에 대한 지원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요 과제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또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협력체 구성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든가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요 과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이는 주민자치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연계한 그런 교육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컨설턴트 등록제 같은 전문가 인력풀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자치문화의 일상화와 참여 플랫폼을 지역에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상시적인 주민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또 소규모 생활의제에 대한 제한과 의사결정, 또 환류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또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참여에 대한 문제들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내의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실험하고 해결해 나가는 혁신 주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의 사회혁신 동력으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주민자치는 누구를 위한 자치인가를 넘어서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주요 과제로는 사회혁신 생태계를 지역사회에서 구축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사회혁신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라든가 커뮤니티 케어, 에너지 전환 등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과제는
혁신형 주민 리더십을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획자, 실행자, 중재자 등 주민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양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또 주민자치대학이라든가 리빙랩, 그리고 청년, 여성, 시니어 리더십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 리더십을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과제는 디지털 기반 사회혁신 모델을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진단, 수기,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또 AI에 기반한 그런 주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 설계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디지털 수기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주요 과제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회적인 연대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돌봄, 주거, 복지, 교육 등 공동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자치의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주요 과제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권한과 정책적인 책임 또 역할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을 살리고 또 새로운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